올해는 계속 통증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목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고요. 퇴행성 척추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퇴행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퇴행성. 노화됐다는 얘기죠. 낡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모든 기계들은 점점 사용할수록 낡아요. 어쩔 수 없죠. 새 기계가 되지는 않는데 많이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해버리거나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은 좀 빨리 낡아버리겠죠. 그래서 잘 사용하면은 꽤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자, 뒷목이 보통 뻣뻣해요, 뻐근해요, 뻑적지근해요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퇴행성 척추도.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척추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점점 이렇게 마모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도돌도돌해져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데가 좀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퇴행성 척추증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자, 우리가 피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쪼글쪼글해져요. 탄력을 잃어버리죠. 이유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탄력 있는 피부는 수분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피부죠. 디스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처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 디스크가 탱탱해요. 디스크라는 거는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서 서로 맞닿지 않게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디스크죠. 근데 이게 이제 쪼글쪼글해지다 보니까는 이게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그대로 계속해가지고 그냥 납작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뼈하고 뼈끼리 직접 맞닿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돌하고 돌끼리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돌이 날카로워지죠. 깨지고 서로 뾰족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질 거예요. 뼈도 마찬가지로 뼈끼리 자꾸만 맞닿기 시작을 하면 뼈가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뼈 끄트머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을 자꾸 이렇게 찌르겠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들이 자꾸 이 뼈에 찍히게 되니까는 염증도 잘 일어나게 되고 통증이 만성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게 이런 데가 이제 튀어나오고 서로 가까워져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퇴행화가 진행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 사이들이 이렇게 날카로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척추만 뼈끼리만 부딪히면은 그냥 뻐근하기만 해요. 그래서 목을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려고 좀 뻑적지근한데 좀 일하다 보면은 좀 괜찮고, 근데 너무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많이 욱신거려가지고 또 고생하고, 또 한동안 또 쉬고 놀고 이러면은 또 아픈 줄 잘 모르다가 또 일하려고 그러면은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납작해지면서 신경까지 누르게 되면 디스크처럼 팔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까지도 다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뒤에 있는 후관절 쪽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숙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뒤로 젖힐 때 관절이 좁아지면서 뒤로 젖힐 때만 아프다든지 이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퇴행성이라는 건 이런 얘기, 낡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집 어때요? 깝깝하죠?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모델링 해야죠. 고쳐야죠. 자,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리모델링 할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사를 할 인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퇴행성 척추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봉독하고 강고란이에요. 이 두 가지 조합이 제가 10년 넘게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데요. 공침을 맞으면, 공침이라는 건 벌이에요. 벌에 쏘이면 우리 붓고 가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에 쏘인 것처럼 공침을 맞은 부위가 이렇게 붓거나 가렵게 됩니다. 피가 상당히 잘 돌아요. 자,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 피가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아팠다는 얘기는 그 부위가 회복될 만큼 충분히 피가 지금 잘 돌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봉독을 써주면 그 주변에 이제 혈류량이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마치 혼자서 공사하던 거를 한 10사람 달라붙어가지고 이 공사하는 인부들을 왕창 늘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강고란이라는 거는 특별히 척추 관절, 이 관절에 좋은 약재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약재인데, 저희 어깨동무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이 나가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한 2달 이상 꾸준하게 먹으면은 마치 진통제처럼 먹자마자 통증이 가라앉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한 2달 이상 꾸준하게 먹고 나면 관절에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관절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피부도 탱탱해져요. 그래서 어머, 내가 이걸 먹었더니 관절만 좋아진 게 아니라 피부도 젊어진 것 같네 하는 이런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치료받으면 거의 한 80% 정도는 통증도 회복이 되고 관절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어깨동무에서만 해드리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어요. 뭐죠? 어혈침이죠. 그래서 어혈침을 맞게 되면 점점 몸의 전체적인 혈류량들이 증가가 되고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혹시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안 되는 분들은 직접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봤듯이 신경이 눌려서 신경에 손상이 가 있는 경우는 이런 약침 치료를 통해서 신경 손상을 회복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도침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이 사이가 좁아져서 그 사이를 벌리기가 어려울 때는 이 침 끝에 자그마한 끌이 달려 있어요. 이 도침이라는 이거를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러면은 척추 관절 사이가 좁아졌던 게 바로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그러면서 신경저림증이나 통증이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뒷목 아프고 뻐근하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동무하면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프신지 어디가 아프신지 이런 걸 저희하고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들 가만 놔두지 마세요.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거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알려서 같이 치료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들이 좀 건강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